안녕하세요. 마음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심상화를 하고 확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확언에 대한 규칙입니다. 확언에는 규칙이 있다. 첫 번째,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확언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 확언은 당위론적인 기대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확언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나 되면 좋은 것을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인공포증으로 치료받는 한 내담자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선생님, 시크릿이란 책을 보고 비전보드에 벤츠 자동차를 붙였는데 정말 그것이 생길까요? 그럼 믿지도 않으면서 왜 붙이세요? 이 내담자는 당시에 고시 준비생으로서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벤츠 자동차가 특별히 생활에 필요하지도 않았다. 이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벤츠 자동차 사진을 붙인 것이었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 삶의 목표가 되거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확언하면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데 확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확언이 필요인지 당위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된다. 첫 번째, 확언을 지속하고 있는가? 두 번째, 확언의 내용이 당신을 흥분시키는가? 세 번째, 확언이 당신에게 활력과 기쁨을 주는가? 만일 이 3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삶에 필요하고 반드시 실현되는 확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을 확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확언하지 말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고민에 빠진 골프 선수가 있었다. 그는 항상 홀컵 주위의 장애물들을 보고 저기 벙커에 빠지면 안 돼, 저기 연못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공을 쳤다.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고민하고 거리를 재서 스윙을 해도 공은 종종 벙커나 연못에 빠졌고 타수도 좀채 늘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새로운 코치를 만났는데 그 코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벙커나 연못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공이 똑바로 홀컵에 들어간다고만 생각하세요. 이 골프 선수는 코치의 말대로 오직 내 공이 홀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타수가 10타나 줄었다. 사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발표할 때 떨면 안 돼. 이번 사업에 실패하면 안 돼. 그를 두려워하면 안 돼. 애들아, 떠들지 마. 애들아, 어지르지 마.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골프 선수와 유사한 생각을 계속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은 마치 빨간 미니스커트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빨간 미니스커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의 말들을 이 규칙에 맞게, 즉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 붙는다. 발표할 때 침착하다. 이번 사업에 성공한다. 그에게 당당하다. 얘들아 조용히 하렴. 얘들아 정리정돈을 잘하렴.
집이 잘 팔린다. 취직이 잘 된다. 셋째,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언하라. 앞서 말한 고시생 내담자의 벤츠 자동차처럼 스스로 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을 확언해서는 실현이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너무 높고 커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확언하면 오히려 무의식에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도 있다. 필자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위적인 욕심이 앞서서 믿기지도 않는 액수의 소득이 생긴다고 확언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이 들고 확언을 할 때마다 마치 흠뻑 젖은 겨울 솜이불을 옮기는 것처럼 진이 빠져서 마침내는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다. 확언은 분명히 실현된다.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잘못할 때의 부작용도 크다. 예컨대 나를 찾아왔던 한 내담자는 과거의 부정적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로 매출이 2배가 된다고 무조건 확언하다가 오히려 숨겨두었던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심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내담자는 ETF를 적용하고 새로이 적당한 확언을 시작한 후에 건강과 사업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목표를 확언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월 소득이라면 1.5에서 2배 정도를 첫 기준으로 잡는데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1단계의 확언이 실현되면 점차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가면 된다. 네 번째, 목표는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앞에서 확언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목표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확언의 흥분감이나 동기 유발의 요소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31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너무 미미해서 하나마나이지 않은가? 반대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확언하면 어떤가? 뭔가 좀 흥분되지 않는가? 바로 이 느낌이다. 확언은 실현 가능성과 흥분감이 모두 있어야만 한다. 다섯 번째, 확언은 1인칭으로 진술하라. 확언은 나를 주어로 삼아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확언을 1인칭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세상의 주체이다. 이 세상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비친 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도 나이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오직 나일 뿐이다. 자,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 애들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엄마가 용돈을 잘 준다. 환자들이 잘 낫는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읽어보라.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아이들이 잘 따르게 말한다.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잘 얻는다. 나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한다. 뭔가 다르지 않은가? 내가 주어가 되니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원인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됨을 표현하고 실현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 확언은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시간은 강물과 같다. 흘러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흘러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강물에만 발을 담글 수 있다.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다. 현재가 바뀌면 미래는 자연히 바뀐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확언은 현재형이어야 한다. 다음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는 예뻐질 것이다.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나는 편안해질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벌 것이다. 이제 다음 문장들을 다시 소리내어 읽어보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예쁘다.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매달 4천만 원을 번다. 어떤가? 차이가 몸으로 느껴지는가? 어느 확언이 강한 느낌을 주는가? 어떤 확언들이 더 확실히 실현되겠는가? 바로 그렇다. 현재형으로 서술된 확언들이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2가지 원칙 중 6가지를 봤는데요. 나머지 6가지 규칙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